박정희라는 전직 대통령을 볼 때 말이죠.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과가 다 있는데, 그렇죠. 남노당 문제는 이미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께서 또 남노당 그 명단들 다 공개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차라리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 성과랄까 말입니다. 이게 본론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이제 친일파를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해방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익들은 그 당시 대부분 다 친일파였고 좌익들은 그나마 그 민족해방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에서라도 여기 밀리고 그다음에 남한 쪽에 그 혼란된 상황에 비해서 북한 쪽은 그래도 뭐 차근차근 뭐랄까 그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면 이제 앞으로 대세는 저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남노당이 된 것이고요. 또 그 형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 대구 폭동의 주동이었죠. 그 박상희 씨가 형이었고 그분이 아마 그 김종필 씨랑 또 무슨 인적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일제를 갖다가 뭡니까? 그 자기 주군으로 삼았죠. 히로히토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일성을 주군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후엔 또 다시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김구씨 같은 경우에는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씨가 암살하잖아요. 역사 인식을 그러니까 자꾸 좌익에 대해서는 미화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라고 그냥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김구 씨는 휴전선을 끌어안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암살하는 게 뭐니까 이승만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좌익으로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원래 우익이었는데. 친일파를 해도 용서가 되고 남노당 군책임은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도 용서가 되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해도 용서가 되고 도대체 거기서 배운다라면 우리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가 남노당 군책이었거든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가 이제가 권력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죠. 환영성명 내고 이제 통일의 그날이 왔다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간첩을 보낸 거 아닙니까? 간첩을 보내서 숲을 떠보려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쿠데타 행위를 만약에 그때 정말로 박정희 씨가 위장전향하고 그 상태에서 정말로요 그냥 남노당 군책의 그 역할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됐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쿠데타의 문제점이거든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에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가는 거고 북한에서도 지금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쿠데타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주 이후라든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었고 그 박정희 씨 얘기가 되면 이상한 의인법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게 누구 덕분이냐 이런 어법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독일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그런 어법 없습니다. 프랑스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없습니다. 홍콩이 발전한 건 누구예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박정희네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원시적인 사고방식인데 첫째, 경제라는 건 몇 점이냐? 투자율과 저축률과 교육률입니다. 이게 성장률의 핵심이거든요. 투자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인격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그 외국 투자가들이 그냥 이윤이 나오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고 저축하는데 박정희 씨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축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교육이 뭐 공짜입니까? 아니면 의료가 공짜입니까? 저축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동박동 우리 부모들이 그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저축을 했던 겁니다. 교육률 우리나라 굉장히 교육비가 많이 들죠. 나라에서 예컨대 서구처럼 나라에서 돈 대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우리 부모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이거 뭐냐면 노동력의 질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폴, 그 다음에 뭡니까 대만, 한국 어떤 나라들입니까?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이거든요. 옛날부터 경제적 잠재력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잠재력이 발휘된 것이고 박정희는 거기서 하나의 역할을 물론 했습니다. 몇 가지 예컨대 경부도 고속도로 건설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평가를 해요. 하지만은 이 업적이라는 게 엄청나게 저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향수 문제인데 잠깐만요. 러시아도 말이죠. 경제가 어렵잖아요. 스탈린 사진 갖고 나와요. 독일도 말이죠. 일자리가 없잖아요. 실업자 늘어나잖아요. 히틀러 사진 갖고 나옵니다. 네오나치들이. 이건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사람들이 현실에서 저걸 찾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시대, 신화가 있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고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신드롬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침이 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그 아데나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산판 독일 얘기면 독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럼 니들이 잘 사는 게
메이지 천황 덕분이라면 웃을 겁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통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어떻게 확인하죠?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십니까? 시장 경제? 누구 말이? 그렇죠. 그 시장 경제를 옹호하십니까? 저는 시장 경제 신봉자입니다. 그렇죠. 신봉자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 경제 핵심은 뭐냐면은 예컨대 정부라든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걸 그렇게 늘 주장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시장 경제가 잘 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치가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설정한 것 때문이다. 이건 하나의 원시적인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